면담기일의 출석은 과연 필수적이냐? 만약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혹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면담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채무자분들께서는 이제 당황하셔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면담기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면담기일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면담하는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법원의 회생위원을 직접 채무자가 만나서 회생위원하고 면담,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절차 같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하고 이제 필수적으로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사실 면담기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원 홈페이지,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더라도 면담기일에 대한 뭐 절차나 설명이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면담기일이 잡히는 게 흔하냐,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확률로 잡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보통 1000건 사건 중에 한두 건 정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면담기일 없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례적인 사건들만 잡힌다. 왜냐면 제가 1000건 중에 한두 건만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면담기일 통지는 어떤 식으로 오고 면담기일의 출석은 과연 필수적이냐, 만약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은 실제 면담기일 통지서 어떤 내용들을 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면담기일 통지 유형으로는 보정 권고를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정 권고에 이런 식으로 신청인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여 보정서 제출 이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 오니 성실하게 보정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담기일은 사안이 복잡하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아예 이제 이렇게 보정서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건들이 면담기일이 잡힌다라는 거를 이 보정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제 면담기일 통지가 채무자분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가기도 해요. 개인회생위원실 뭐 면담기일이 언제로 지정되었으므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석 불가능할 경우 일정 변경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꼭 참석해야 되느냐 여부도 여기 보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참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또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면담기일 통지서가 간혹 가다가 대리인 사무실로 팩스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뭐 면담 일시 어디 뭐 면담 장소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 신분증 지참하고 회생위원 사무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세요. 와서 대화합시다 라는 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으로 이제 송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면담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출석할 때는 신분증 및 통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지키지 않을 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면담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걸로 봐서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담기일에 가면 뭘 물어보느냐,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면담기일에 잡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라고 했잖아요. 법원 보정권고에서 사건이 복잡하니 면담기일을 잡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크게 확인하는 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채무자의 소득,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채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같은 경우는 얼마를 빌렸냐, 빌려서 어디다 썼냐인 거고, 소득 같은 경우는 얼마를 버냐, 이 사람이 원래 얼마를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숨기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재산은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냐, 아니면 과거에 재산이 뭐가 있었는데 팔았냐, 어떻게 팔았냐, 그 판돈은 어디다 썼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사항 중에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복잡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여부를 유추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빌려서 사용처를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처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뭐 돌려막기를 하셨는데 뭐 카드깡을 하신다거나 여기저기로 돈이 여러 경로로 막 흘러 들어가 가지고 소명을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소득 관련해서는 사실은 면담기일이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뭐 영위신탁 관계가 얽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 배우자하고의 뭐 이혼을 하셨는데 이게 재산 분할을 안 받으시거나 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셨다거나 뭔가 위장 이혼으로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만으로는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채무자를 꼭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회생위원님들 보실 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면담기에 출석하셔서 상세하고 꾸밈 없이 숨김 없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